오늘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이제 우리 괜찮다 이렇게 질문 올려주세요. 그럼 서로 같이 공유를 하게요. 일단 1침, 2구, 3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침이요. 두 번째가 흠이요. 세 번째가 약이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누가 가장 많이 하고 다니겠어요? 침 선생들이 침 선생님들한테 가면 1침, 2구, 3약이라는 얘기 반드시 해요. 그러면 1침, 2구를 합쳐서 침구라고 하고 침뜸이라고 돼요.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같이 우리가 경혈 자리를 쓰거든요. 같은 장소를. 거기다 침을 넣을 것이냐 뜸을 넣을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칩줌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구당 김남수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저변 활동하는데 평생을 이바지하시는 그 공로가 지대예요. 그럼 봐보시죠. 이걸 펼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의료법이에요. 의료법. 국가본능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의료인이라 하면 해가지고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물론 거기는 누가 있겠어요? 나열이 되어 있겠어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의료인은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이 사람들만 전부 다 이거를 국민들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없어. 거기서 시다들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그럴 거 아니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폼 잡고 사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다 길거리 어지럼 쓰러지고 우리가 똥 싸는 놈 치워주고 하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폼 잡고 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슨 법이 있어요? 의료법 제81조에 보면 유사 의료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를 보면 그럼 1침, 2구, 3약이 뭐냐? 이거를 어느 각도에서 바라볼 거냐 이 말이죠. 그죠? 이거를 도대체 침이 좋아서 1침이냐? 응. 침이 좋아서 1침이냐? 그러면 너무 속하니까 1침이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쉽고 빠르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침이에요. 신속하게. 침이 굉장히 어렵다고 침을 가르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신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효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신비하게 가르쳐. 진짜로. 왜냐면 쌍판 모르는 우리가 이론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음양오행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원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딱 하고 앉아있으면 신기해요. 신기해. 놓다 보니까 잘 듣는 비방처럼 전해온 것들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콧물 흘릴 때 어디다 놔라고? 중. 멀미할 때 어디다 놔라고? 어제 그렇지. 어제 연락 때는 어디다 놔라고? 학과 걷지. 대장염 뭐 열하고 뭔 상관 있어. 놓다 본게 근다니까. 놓다 본게 근다 이 말이야. 뭐 그런 거 설명할 것은 좀 편한 점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의료행위란 이름으로 그 할아버지를 고발을 하고 징역 보내려고 기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그 머리 좋은 석학들이 평생을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전통의학을 신뢰하는 이렇게 그 홍보 대사들이 있어야 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되고요. 가서 약 먹고 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전통의학이 살까 죽을까요? 누가 들어요? 병원 가면 한약 먹으면 죽을 것처럼 약이 나는데 절대 못 먹겠고 죽는다고. 뭐 때문에? 간병이 와가지고 죽어본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약은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임산이 들어가요. 물론
물론 고약 같은 처먹더라고. 아니 오빠 믿어하고 너무 과격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봐 염려되기는 해요. 염려되기는 해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도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게끔 정의를 해놨어요. 약쪽에서 설명을 하고요. 침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금구혈이라고 해서 침을 절대 놔서는 안 된다라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당연히. 배꼽에다 침 꽂아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신골, 혈명은 있어 배꼽 또는 제중이라고 배꼽 가운데라고 해서 신골, 신이 귀신이 드나드는 그 문이다니까 집이다니까 배꼽은.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태반으로 연결돼가지고 배꼽으로는 뭐예요? 엄마의 정서를 그대로 전달받은 통로였잖아. 엄마가 긴장하면 같이 긴장하고. 이런 데 놓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금침혈이 있어요. 자, 인형맥이라고 해서 침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형맥은 왜 그러냐면 이게 교수형 있잖아요. 이게 참 공부하면서 교수형이 가장 인과적인 형벌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자꾸 인형맥을 자극하면 뭐 완전 이완이 돼가지고 청월함을 느낀다네. 그래서 이게 인형혈을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예전에 일본 우리가 그 일제 그 치하에서 일본 사람인데 놈이 있고 일본으로 놈이 붙어 나오려고 그래. 일본 사람이 침을 잘 넣은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부산에서 무슨 침수를 열었대 했대요. 근데 그 사람도 부잡은 짓을 해본 거예요. 침 넣지 말았는데만 나본 거야. 인형에다 침을 딱 놨어. 그게 뭐냐면 긴장감을 착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대신 인형에다 넣으면 오래 넣으면 안 된다. 친형 여기 이쪽 보면 가만히 보면 맥이 톡톡 뛰는 곳이 있어요. 양쪽에가. 우리 맥을 짚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맥이 뛴 데가 있어. 그것이 인형혈이야. 근데 거기다 침을 따면 뭐 침이 움직이겠잖아요. 맥이 뛰니까. 오래 놓지 마. 그런데 아주 긴장하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혈로 쓴 사람도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침 넣지 말아라는 거 위험하니까. 옛날 할아버지들도. 여기 견정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침을 오래 넣으면요. 이것이 마취혈이요. 침 넣어놓고 수술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중국에서 그런다고. 어디다 침을 딱 놓고요. 전침으로 살짝 흘려놓으면 이것이 마취되는 거예요. 이런데 오래도 침을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 이런 데 놓지 말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비방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병국 선생님 저기 봐봐요. 금침의 비방이라고 다 제목을 그럴싸하게 해놨잖아. 이렇게 이병국 할아버지. 금침의 비방이라는 거. 요즘 금침 나야 안 나요? 노사람 없어요. 보면 이런 데 별로 없어. 나라 주변에다 겁나 나라는 거야. 악통적. 여기다 겁나 나라고 이렇게 해놨어. 표시를. 겁신이? 응. 뭐 할 때는 나라고 그랬어. 주통, 주관절. 팔꿈치 아플 때 거기다 걸고 나라. 어찌됐든 저는 할아버지들이 뭐 선도하는 분들이라서 저분들이 남겨놔서 우리가 쓰잖아요. 일침. 침울이 주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역추산하면 침논자리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압을 하면 되겠잖아요. 지압을 하면 돼, 지압을. 침자리에 지압을. 그러니까 침 가지고 하도 한의사 그룹에서 논란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개발되어 있던가요? 압봉이라 해가지고 개입된 데다가 구슬 하나씩 넣어놨어요. 일본 가면 거기다 또 자석을 또 넣어놨다네. 그래갖고 일본 가면 다 사갖고 그래. 그게 저는 그거 일본 다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우리 가이드는 그런 그걸 안 팔 생각 못 했나 봐. 일본만 갔다 오면 그놈 사와. 자석 파스다요. 지압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압해가지고 그 효과가 조금 안쪽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려면 쉽지 않았겠죠. 그럴 때 뭘로 했겠어요? 옛날 할아버지들 자연상들은 뭐죠? 돌조가리로 찔렀다는 거예요. 지압을 했다는 거예요. 돌조가리. 그 편석이라 편석. 우리가 사파리는 뭔 뜻이에요?
사기그릇 쪼가고 사팔이라고 그래. 사금 우리는 사금팔이라고 그래. 사금팔. 옛날에 사금팔이 그, 예. 그 그릇을 깨갖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돌 조각 뭐라고 했어요? 돌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로 돌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어때요? 돌팔이라고 해요. 의사의 옛날 말이겠잖아요. 아주 옛날에 돌팔이였대요. 편사, 돌조각. 이제 그런 것들이 앞봉이나 뭐네 계속 발달해 온 것이 침입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것이. 이 침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침 깨나 논다는 분들이 많아요. 손재주가 좀 좋은가 봐. 우리 지역 분들이. 침 깨나 논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분도 막 요수까지 막 침 맞고 온다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밭에 제가 아는 분들이 그 다녀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인연법인가 봐, 이 또한. 치료를 받거나 또 치유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조차 인연법인 것 같아.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 침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침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와, 침이 놓으니까 지켜하네. 그런 것이 많아, 막. 팔꿈치 아플 때 탁 놓으니까, 오, 팔이 맞고. 팔이 안 올라가. 병원 가서 막, 진통제 맞고, 막, 근육이 한테 맞아도 안 올라가. 침 하나 맞으니까 올라가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 것이 여기까지 올라가보라. 이런 경험들 해. 박사님 그러지 마. 예. 아들한테 신나 돌아가. 근데 이제, 몇번 경험 없어. 이러다 보니까, 좀 부자본 사람들은 또 독특한 연구를 해. 복침이라고 배에다만 침을 놓은 사람이 있어. 복침. 이제 침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듣습니다. 어떤 부자본 사람은 손바닥에만 친다고 논다는 거예요. 딱 웃겨 울어. 수지침. 손바닥에만. WHO에서 딱 표준을 정해놔요. 알파벳가 에다가 숫자 붙여놓은 것이 그거예요. 경락마다 딱 정해놔. 세계적으로. 통일시키자, 우리. 통일시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 수동마을 해관 그러면 어디가 그려져요? 해관이 다 그려지잖아.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무슨 해 그러면 탁 어디겠다. 곡지 그러면 어디가 탁 말할 것이 없어, 여기. 여러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주간절에 상부에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설명해야 돼. 우리는 곡지 그러면 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잖아요. 중앙 그러면 말 안 해도 이겨. 가운데. 이거 좋잖아. 그럼 우리 다시 하나를 맡고 그러면 하나를 맡고 탁 가면 돼. 이제 서양 사람들 그것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폐경락 여기, 요 수동에서 다시 가다 보면 몇 번째 정거장 거기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야. 네? 예를 들어서 폐 그러면 런 그래. L 그래서 L 1, 2, 3, 4 이렇게 딱 해놨다니까 다. 숫자를 붙여놨어. 그것이 361개 혈이라는 거예요. 361혈을 정혈로 세계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침 공부를 하다 보면, 신혈이라고 해요, 신혈. 몸에 침을 쓰다 보니까 새로 개발된 침인데 기가 막히게 잘 듣더라는 거예요, 신혈.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놓다 보니까 또 희한한 효과를 보는 혈자리도 그걸 기혈이라고 해요. 또 중국의 뭐 동씨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놓는 어떤 치료법이 있었나 봐. 그 동시침법이라고 또 책을 보면 저기 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동시침법. 이병국 할아버지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 할아버지 보십시오. 아니 361호도 죽겠는데 여기다가 신혈, 기혈집이라고 이것만 따로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 침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발바닥에는 용천 하나밖에 없어. 근데 보조기로 다른 데 쓰니까 잘 듣더라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주려면 남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혈을 갖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신비한 것 쪽으로 가면 공부가 진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석부터 시작하는데 침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손바닥에서 이 361회 중에는 3개밖에 없다니까, 혈이. 노공, 소부, 중추이나 혈자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치료를 다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손바닥 비비고, 이제 웃음치료 한 사람들 이거 쓰는 거예요. 못하게,
아프기도 안 되겠다. 침 올라오니까 비비고 쭉 해보지. 이렇게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신이 다 낫지.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일에 손 써. 뭔 놈의 침을 여기다 떠맞아. 이러니 손 안 쓰는 공주들이나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은요, 여기 귀에 가면 한다고 이것이 귀가. 이치. 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도 고쳐고 다 한다요. 그런 사람 있어. 내가 같이 공부하는 어떤 누나한테 자기는 몇백만 원을 주고 600을 줬다고. 이거 귀를 진단하고 진단도 뭐 배웠대요. 그래서 누나 대단하다니. 야, 씨, 나 같으면 무엇이 그 침을 오냐. 다 비비지, 그냥. 그도 안 했을 때 서운해라고 하더라고. 원질내지. 서운하지. 600만 짜. 서운해라고 하더라고요. 600만 우리 시한테 서운하지. 찜법이 그래요. 다 한의사들 보면은 뭐 몇천만 원 주고 이 법을 배워서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모를 때는요. 너무 신비한 영역을 그 배치자 하나를 넣기 위해서 그 돈 투자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모르면 암흑이야. 알면 흔해지는데 가지 않은 세상은 암흑 세상이고 보고 싶어. 들여다보고 싶어.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침을 넣는다. 이게 두침요법이라고 있어요. 어디 보면 있어. 하여튼 두침.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사모행침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TV 스타감이 있어요. 옷을 오행침을 가지고 그 뭐라야 수염길로 머리 묶고 다니는 사람이 TV 한참 나왔네. 하여튼 뭐 책도 있어. 톡톡 책을 내놨어. 하여튼 뭐 책도. 김홍병. 김홍경인가 김홍 하여튼 뭐 그런 거 같네요. 하여튼 그 오행침은 이 팔꿈치 주관절까지 무릎까지 여기만 침을 쓴다는 거예요. 오수에다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그 용어는 다 있어요. 이거는 잡병을 치료하는 병이라기보다 장부, 나중에 생리학 공부하다 보면 장부의 허실을 조율하는 침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병증을 다 치료한단 말입니까? 이론은 그러죠. 장부의 균형을 맞춰놓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낫더라. 모든 병이 다. 오행침이 그거예요. 오행침. 이거 그러면 12경락에서 곱하기 5 하면 몇 개예요? 60개 해갖고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데 뭐 어떻게 침나? 이거 공부해봐요.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그걸로 약간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짓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한테 명약 공부해라는 그 선생님께서 어이 자네는 꼭 나하고 갈 데가 있네. 스님이 한 양반이 대전에 계신데 이 양반은 도통을 해가지고 다 사주 시를 알려주면 밤새도록 참선해갖고 다음날 가면 사주도 봐주고 오행침을 그 진단하는 그 타심통을 얻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불가 그 수행하는데 그 뭡니까 그런 도통하는 그게 있으면 타심통 사람 마음에 읽어낸다는 거예요. 딱 갔지.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스님이 얼굴이 반질반질 해버려. 통실통실하니. 스님이 그래 보면 배려 본 거거든. 다 먹었는데. 아니 먹고 안 먹은 걸 떠나서 가서 보니까 일반 절에 있어도. 뭐지 빌라예요. 빌라인데 그것도 무슨 비구니 스님이 여성이 있더라니까. 비구니 스님이 보시랬다는 그 스님한테 미친놈 그놈이 무슨 놈 치료를 해. 그래갖고는 난 안 가버렸어. 그래갖고 몇 년 지나고 선생님 무찌 됐으니까 저한테 말도 안 해. 선생님도 쪽팔리시니까 말씀 안 하셨겠지.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이미 다 그게 비방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오행침은 다 책도 나와 있고 다 그 이론도 논리도 다 나온 거예요. 공부하면 돼. 이치만 원리만 조금 배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비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세상에 다 밝혀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의과 안에가 침구 학과가 있어. 전문의가 있다니까. 침 전문의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박사를 받으려면 석사하고 박사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논문 써야 되죠. 오행침 가지고 논문이 안 나왔겠어? 그 논문만 다 뒤봐도 학교가 몇 개예요 우리나라가. 한의대가. 그러면 치음과학과에서 나온 논문만 1년치만 뒤져도 안 나왔겠어. 그거 신비하게 말하면 안 된다. 제 생각이래. 아니 신약이 너무 일침. 그러니까 침을 놓으신 분들은 다 일침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어떨 것이다. 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효도법이에요.
온열요법. 그러니까 제가 그 약봉마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자예요? 구야. 오래 구자예요.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오래 간다는 뜻. 불이 오래 탄 것이 뜸이야. 그죠? 근데 이 육당하면은 쓰는 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자예요? 구울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약을 하신 분들이 그래요. 예. 자감초 주세요 그러면 책에도 자감초라고 됐거든요. 자감초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딱 듣냐면 구감초 몇 근? 현재 일단 이런 한자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감초라는데 구감초는 없습니다. 자감초가 맞지. 구웠다. 구운 감초란 뜻이요.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래요. 저 섞여서 써요. 아마 김동훈 선생님 옛날 생각하면 구감초라고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웃는 거 그러시. 뜸이 오래 타는 이렇게. 보다 너라 그래서 구감초 같아 해갖고 너라 그랬어. 그냥 들어봤어. 우리 영감도 그렇게. 그래서 이 이제 뜸이 저도 웬만하면 못 써요. 아주 저도 이제 그 치료를 하면 여기 와서 뜸을 몇 번 안 썼어요. 한 번 뜸을 하면 냉상 안 빠져버려. 환기를 잘 돼야 돼. 아주 끓임이 다 안 돼서 그건 안 해. 감독면 쏘야죠. 아니. 진짜 뜸을 떼야 될 것 같으면 진짜 떼야 될 것 같으면 여름이나 이제 봄 따뜻해지면 여기 하우스는 올라가서 떼야 되겠어. 아 진짜로 진짜로. 이거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진짜 그 뜸 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뭐 수동회관이나 마을 이장님한테 해서 저기서 쓰는 부산강에서 고깃집에 바다를 들어야 돼. 또 이게요 바람이 불면 수돗물이 너무 빨리 타갖고 되지도 않아 또. 이게 된단 말입니다. 야외에는 어렵다는 거지. 또 이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 불똥이 산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뜸은 일종의 이것이 온열요법이에요. 그죠? 따뜻하거나 이게 열을 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열을. 근데 이제 경락 이론을 바탕으로 그 혈자리에 열을 가해서 경락을 데워주는 역할이에요. 경락을 데워준다고 하니까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아니라 경락을 데워준대. 느낌이. 약 방제가요, 온경탕이라는 게 있어요. 온경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이 배워줍니다. 경락. 경락을 데운다는 표현을 한다고요. 이제 경혈은 그 혈자리잖아요. 네. 지금 혈자리인데 무슨 나가고 이거하고 구분을 깨보려면 그 쪽을 데운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저 추상한다는 것이 힘들어. 이 공부가 이게 그래 힘들어요. 이게 추상한다. 추상. 이 상을 뽑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추상. 말이 어렵네요. 5분 쉬었다 할게요. 지금 너무 집중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뭐냐? 다음부터 안 하고.